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캠방송의 인터뷰. 오늘은 대전국제교류센터 추교원 실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네요. 저도 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별일은 없었는데, 네. 올해서부터 계속해서 감기를 앓아가지고 아주 제 목소리가 맑고 청아했었는데, 지금은 둔탁한 소리를 나기 때문에 좀 맑은 소리를 못 들려드리는 게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추교원 실장님 하면은 국제교류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참 많으신데, 그 외국인과의 어떤 그 교류에 대해서 아주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추교원 실장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한번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국제교류센터 운영실장 추교원입니다. 저는 이제 1969년 대전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대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무역 전문가로서 전에는 이 대전국제교류센터 운영실장을 맡기 전까지는 무역 전문가로서 제조업체에서 이제 해외 무역을 담당을 했었고, 이제 대전에 돌아온 지는 이제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5년째 되는 이듬해 우리가 대전국제교류센터를 배재대학교가 위탁 운영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전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다문화가족 얘기를 하는데, 저조차도 이제 아내가 일본 사람이고요. 그래서 네. 다문화 가족의 일원으로서 네.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네, 네.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둔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네, 그 대전국제교류센터 하면 그 일반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대전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전국제교류센터를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아직까지도 대전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보편화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전국제교류센터에 하는 일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대전 시민이 대전시와 자매 5호 도시를 맺고 있는 해외의 도시의 시민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터전을 만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대전 시민의 국제 역량 강화를 하는 일과, 또 한 가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현재 2만 5천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만 5천 명이나 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전에서 더 재밌게 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여러 가지 이벤트 그리고 정책 지원들을 하면서 하는 게 우리 대전국제교류센터의 큰 역할입니다. 네, 참 말씀을 참 잘하세요. 달변가신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을요. 지금도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떨려가지고 지금 콩닥콩닥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하튼 그 센터 이 특성상 외국 분들하고 자주 접촉이 많으시죠? 그럼요. 외국인들이 재밌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는 만큼 대전국제교류센터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튜터링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로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외국인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시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또 직원분들도 외국인이 또 이제 상주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좀 우리가 일반 또 한국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또 외국분들하고 또 생활하시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재미있는 또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 국제교류센터에 지금 일을 보시고 계시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현재 우리 대전국제교류센터가 200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2005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현재 우리 다문화 가족을 위한 그런 센터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다문화 교육센터나 다누리 콜센터 등의 여러 가지 전문 기관이 많지만은 그때 당시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최초 설립 당시에는 정말로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 대전국제교류센터를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주 외국인 여성이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남편하고의 불화 때문에 우리 대전국제교류센터로 찾아와서 이제 그런 피난처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가장 많은 물음표가 와서 방문을 네네. 하셨었고요. 네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유학생들은 특히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유학을 와서 네. 이제 취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와 관련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제 이 외국인 취업에 관한 것들이 많이 정책이나 그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에피소드라고나 할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거는 그 제외 그 행사에 한번 갔었는데 그 다문화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건지 제외 국민이라는 게 맞는 건지 그 정확한 명칭이 아직 그 정립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계통에 지금 그 전문가로서 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표현이 맞는 겁니까 도대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제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다문화 가족에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저조차도 이제 다문화 가족이란 말을 그렇게 썩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문화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어떤 곳에는 국제화 가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는 표현을 빨리 정착을 해주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먼저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란 표현은 좀 시장이 빨리 좀 돼가지고 다른 표현이 좀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부인께서 지금 일본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부인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또 스토리를 얘기하면 아주 긴데 일단은 1995년입니다. 1995년에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남대학교에 이제 다시 복학을 하게 되는데 저는 경영학과 출신이고 하지만 이제 그때 우리 와이프가 일본에서 한남대학교에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전에도 있던 그 일본어 선생님이 저랑 친구였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과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와이프의 집이 걸어서 2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995년 당시에는 정말 우리 주위에는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일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한국어를 못하는 지금의 와이프를 많이 도와주게 되면서 이제 한국에서 만나서 이제 그 계기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의도성도 좀 있으셨겠네요. 의도성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 괜찮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와이프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그때 저의 진솔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구나 하는 서로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시다 보면은 그 저희 저희 역사가 일본하고의 좀 대척점이 좀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지금 외교상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매스컴으로 이제 많이 접하실 거 아닙니까? 집에서도. 맞습니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걸 슬기롭게 좀 넘어가실까 하고 좀 궁금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슬기롭지가 못합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나 어떤 경기를 할 때에는 서로가 자기 나라에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거기서 어느 나라를 응원할지에 대해서 항상 엄마와 아빠의 눈치를 보곤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역사 같은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도 있지만은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족주의적인 그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측면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라서 우리 와이프가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좀 일본 하면 그래도 저희들하고 좀 가깝잖아요, 지리적으로. 아, 맞습니다. 예. 어떻게 처갓집은 자주 가십니까? 예, 전에도 뭐 해외 무역을 하면서 뭐 1년에 30번 이상을 일본에 출장을 다니기도 했었고 한데 요즘은 이제 이 대전으로 와가지고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일본은 자주 가지만은 처갓집에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만났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둘이 이제 마음에 드셨어요. 이제 사랑의 꽃이 핀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일본 가서 인사를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그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을 뵙고 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희 좀 궁금해요, 좀.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도 또 많은 말이 있습니다. 와이프도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정말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와이프하고 결혼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때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와이프하고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상대 부모님을 만나는데 넥타이를 메고 정장 차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친구와 같이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티셔츠를 입고 놀러 가는 기분으로 아버님에게 인사를 하고 또 집사람의 외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나중에 정말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전적으로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뭐 관계는 좋으시죠? 아, 그럼요. 와이프하고는 뭐 남들이 뭐 피부에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할 정도로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 계신 장인어른도 마찬가지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자제분들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지금 쓸 수 있으시겠네요. 네, 자제분들 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대전국제교류센터가 이제 하는 일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네, 아주 방대한데, 예. 네네. 앞으로 우리 이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는 실장님으로서 나름대로의 그 계획 같은 거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일단은 우리 센터는 현재 다른 시도의 국제교류재단 그 시에서 재단을 만드는 거하고 달리 대전시에서만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2017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배재대학교가 위탁 운영을 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배재대학교 소속으로 대전시에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 6월 달에 제가 처음 부임하고 우리 센터장님을 모시고 서로가 앞으로 어떻게 대전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해 나갈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지만은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하고 자매도시, 우협력도시와 전에 많은 도시와의 이제 교류 자매결연 체계를 하였지만은 실질적인 시민들 간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살려서 시민 간의 교류를 확대를 하자. 특히 지금도 저희가 가장 큰 모토로서 삼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좀 더 해외에 나가가지고 여러 것들을 보면서 좀 해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내가 직접 나가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살던 60년대 불문들이 살던 그런 환경에 처한 애들 그런 나라에도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친구들한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가장 큰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해 나가야 될 거는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세계 시민 교육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인적 자원이 풍부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나갈 먹거리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체감하면서 그리고 성장해 나가면서 그거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현재는 우리 청소년들의 세계화에 가장 큰 힘을 쏟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대전에 살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 아시다시피 대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제 관광 스포츠나 그런 것들이 조금 빈약한 상황입니다. 뭐 지금 뭐 유성 온천이나 계족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는 여기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그들을 위한 단발적인 이벤트라도 해도 좋습니다. 단발적인 이벤트를 하고 그리고 또 특히 지금 현재 대전에서는 대전이나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유학생들이 정말 대전에 오니까 이런 행사도 있더라 저런 행사도 있더라 정말 재밌더라 고국에 들어가서 그런 말들이 전해진다면은 외국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대전으로 유학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우리 대전국제의료센터가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기원 실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열정에 묻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국제교류센터에서 하시는 일들 자체가 외국인과의 어떤 교류 이런 부분이 주로 일이실 텐데 그 되다 보면은 정부나 아니면 관계 기관하고의 밀접한 또 관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나름대로 그 주무 실장님으로서 혹시 그 관계 당국이나 이런 쪽에 좀 이런 부분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대전국제기술센터는 이제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전에 와서 살고 계시는 외국인들에게 전문적인 것들은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들은 이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다누리 콜센터나 이제 다문화 교육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대전국제의료센터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전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좀 더 편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는 현재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우리 대전시에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책이 어디까지 하고 있을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우리 대전 중앙시장에 휴일이나 주말이나 한번 와보시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 지역에 외국인들이 우리 중앙시장이나 원도심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재밌는가 행사 또는 기본적인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그들을 위한 재밌는 것들을 위한 삶을 윤택하기 위한 외국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안산에서도 그런 것들 외국인 거리가 있지만은 우리는 안산보다도 더 좋은 지리적 위치입니다. 이 원도심은 대전역에서 걸어서 5분이나 10분 거리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살고 있던 우리 대전 극장 그 일원이 지금 저녁이 되면은 9시만 되면은 소동이 되고 깜깜한 도시로 변해있지만은 그 지역에 우리가 정말로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다른 각지에서도 정말로 대전은 이런 거리가 있구나라는 명소로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원도심 활성화는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있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을 말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대전 중앙시장과 원도심을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시설과 그런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훌륭하신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 많은 기회가 좀 있어서 이런 우리 저 실장님의 생각이
또 우리 현 기관들과의 밀접한 어떤 그 협약이 좀 이루어져서 꼭 그 뜻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저는 네네. 반드시 하고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대전시에다가 이제 레포트화해서 낼 의향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그 추기원 대전국제교류센터 실장님을 만나게 돼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네. 어쨌든 우리 대전시에 살고 있는 대전 시민과 그리고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화합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대전국제교류센터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사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세상이 참 뒤숭숭한데요. 이렇게 자신의 그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이게 꾸며가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기에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캠방송 인터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